기본서 258. 문제집 왜 없어? 저기 있는데 가방 하나 샘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 258페이지로 돼 있죠? 계약권 여기 맞죠? 자,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요, 그러면 일방계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있으면 2월 1일요. 우리 이것을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2월 5일 날이요 본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요 2월 10일이요. 그래서 중도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2월 15일 날이요 잔금을 이렇게 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도금 날짜 있죠? 중도금 이후 있죠? 이후.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린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나?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이행 단계 이후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방 예약이잖아요. 이 예약을 뭐라냐? 언제나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일방 예약은 우리가 일방 행위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일방 예약은 뭐냐?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 예약만, 이것은 일방 예약만 계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환매하고 재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재매매 예약도 예약이죠. 예약은 무조건 계약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약을 완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약 완결권을 뭐란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형성권은 뭐라고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독행위요. 그럼 여기서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은 뭐냐? 이것을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척기간은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법 규정에 가고, 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하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 우리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여러분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는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형성권이니까 여기서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요? 그럼 가등기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하죠.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죠.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본등기를요.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1번이 갑이죠. 2번이 가등기죠. 3번이 병이죠. 그러면 가등기가 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죠. 갑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방적이죠. 일방적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요 음식점에 가서 이러면 예약하죠. 예약하고 나서 음식점 가서 우리 아까 예약했던 사람 10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음식을 달라 안 달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우리 왔으니까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지. 오늘은 뭐 준비가 또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해. 갑이 을에게 뭘 하냐? 당신은 어떻게 됐어? 채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채고해. 음식 먹으러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채고를 해. 채고를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예약은 뭐한다?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예약은. 여러분요 그 다음에 2차 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에 제가 어제 공식법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9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공식법 문제 있죠? 공식법 24문제죠? 24문제 이번 주에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번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2차 과목 중에서 뭐 단어도 다 중요한데 공식법이 점수가 공식법 세법이기 때문에요. 참 애매하죠. 범위들이 넓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를 했더니 문제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9시 반에 있죠. 9시 반에 오시고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은요. 나중에 못 오거나 그러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식법 올 때 그냥 무조건 딸랑딸랑 오지 말고 공식법 요약노트 있잖아요. 그라도 한번 보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왜냐면 문제를 볼 때 시험 볼 때 적어도 최소한 뭔가를 좀 이렇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딸랑딸랑 와가지고 보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공식법에서 가락을 면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점수를 50점 이상이 맞으려면 지적법 반드시 다 맞아야 돼요. 12개. 그 정도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한 문제로 틀리면 그것은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지적법은 일단 12개 다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어떻게 하고, 세법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지적법이다. 그래서 내가 9월달 모의고사,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할 때 지적법은 한 15문제 내고 공식법이 좀 어려우니까 25개 내달라 했더니 항의를 했어. 나한테 공식법 선생님이. 지적법도 중요하다. 왜냐면 12문제를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20문제를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5문제는 공식법이 좀 어려운, 공식법 문제를 좀 많이 내달라 했더니 공식법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면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요 20문제를 해가지고 40문제로 볼 거예요. 9월달 보면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을 보면 일방예약이라고 나와 있나요? 1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요?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예약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들어있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나. 그렇죠? 2번은요.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일방이 줄고 예약 내용을 변경 그런 건 말이 안 돼. 왜요? 일방 예약을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 돼. 왜요? 일방 예약은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은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일방이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됐죠?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을 말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4번은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뭐를 했다? 인도받았다. 인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뭐하고 다르냐 봐봐. 우리 이제 소멸시효하고요. 소멸시효하고 그러면요 제척기간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이런 소멸시효 부분을 배우지 않으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요 청구권일 때 소멸시효고 제척기간은 형성권일 때 제척기간이에요. 알죠? 소멸시효는요 당사자가 입증을 해요. 이건 변론주의 때문에요. 근데 제척기간은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직권으로 조사요. 소멸시효는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죠? 10년이고요. 제척기간도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다?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률의 규정이 가고 법의 규정이 없어 몇 년이다? 맨 처음에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다? 그러면 법 규정을 보고 법에도 없다? 그럼 몇 년이요? 10년이요. 물론 소멸시효도 먼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10년이다. 채권 같은 경우.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것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중단이라든가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측기간은 그런 말이 없어요. 중단이나 정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일단 목적물을 소멸시효는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제측기간은요. 점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뭘 한다? 진행을 해. 왜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을 넘겨받았어. 그럼 물건을 넘겨받았죠. 그럼 난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취소권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안에 하면 되죠? 3년, 아니 10년. 그 다음에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잖아요. 3년, 10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넘겨받았으면 3년, 10년이라는 기간은 진행하냐, 진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 한다. 알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여전히 뭐를 한다? 진행을 하는 것이. 이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큰 차이예요. 큰 차이. 알겠죠? 물론 이제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제척기간은 형성권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고 10년이고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무슨 기간이다? 뭐다? 법관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약 완결권이 있어가지고 본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 본계약을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요. 그래서 본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이 본계약을 하고 나서 여기서 뭐라냐? 해약금, 계약금을 받죠. 이렇게 계약금을 받죠. 그러면 계약금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원칙적으로 로마법 이래로는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계약금이라는 것을 제도를 둬가지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주된 계약이고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요. 이것을 요물계약이다. 이런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죠. 현상, 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여기서 네 가지가 요물 계약이죠. 우리 시험에 한번 딱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해약 요물이라는 말이 뭐냐? 계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반드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지. 계약금에 800만 원만 주고 200을 안 줬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1,000만 원 줘야 돼. 요물 계약이니까. 알겠죠? 계약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계약금의 일부만 주면은 계약금 계약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뭘한다? 추정하지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여기에서 계약금 계약으로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아직 이행 단계는 아니다. 아니죠. 아직은 이행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계약금 계약이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냐?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러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첫 번째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죠?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똑같아. 형성권이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갑은 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돼. 2배를 주고 해지했더니 을이요. 나는 계약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아. 수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별도로 공탁을 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공탁을 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우리 아까 문제 나왔잖아요. 그것은 뭐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2배를 주면 무조건 계약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단독이죠. 단독에는 뭐를 붙일 수 없어? 조건을 붙일 수 없죠. 따라서 반드시 갑은 을한테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지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그건 안 돼. 알겠죠? 그것은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중도금이 만약에 4천이다. 그러면 4천인데 이 중에서 3천만 원의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을 해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이다. 알겠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가 2월 10일이죠. 그런데 중도금을요. 여기서 2월 8일 날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했다. 미리서.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이행.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도금 단계, 중도금 지급을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월 10일에서 2월 15일 여기 사이죠. 여기 사이에서 일방에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럼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때는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계약금이란 말은 중도금 지급 때까지만 계약금이고 중도금 단계가 지나면 더 이상 계약금이란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그러면 갑은요. 을이 잘못했다 해서 계약금을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계약금이란 말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단계에서 어느 누군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마인가? 갑의 잘못이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냐?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 이걸 증명을 해서 청구를 해야 돼. 그럼 이걸 증명해서 청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계약금을 뭐로 하기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뭘 한다? 특약을 해.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너의 잘못을 해서 내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특약이 있다? 특약이 있으면 이것을 위약벌이냐? 위약벌 또는요 손해배상의 애정이냐 이 말이죠. 손해배상의 애정이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면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위약벌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금 일단 자기가 갖고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손해배상 애정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손해배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손해배상 애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이에요. 중도금 지급 이후에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아무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요 갑이나 을의 잘못으로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을한테요, 손해가 1,500이 나왔다 해봐. 1,500이 나왔어도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없으면 1,500이 있다는 손해를 증명해서 먼저 받아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있죠? 그러면 아무리 1,500의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만 받아간다? 1,000만 원만 받아가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손해가 200밖에 없어, 200밖에 없어도 얼마를 받아가?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예정 경우는 너무나 과다하죠? 너무나 과다하면 뭘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별도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위약벌이 과다하다고 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문제 보면 3번 한번 보셔요.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교부동의라면 교부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이렇게요. 2번요. 계약금 교부계약은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중요한 것은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게 틀렸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런 보면 물건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물건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뭘부터 던져? 계약금부터 던지죠? 보통 언제 하죠?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주죠. 그런데요, 물건이요, 마음에 안 든 것은 아닌데, 왠지요, 다른 물건이 또, 다른데 또 부동산에 물건이 또 있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도 괜찮은데, 그 부동산에 있는 물건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어떡하죠? 먼저 계약서를 쓰고, 찝찝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계좌 이체 시켜준다고 해놓고, 계좌 번호만 받아오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또 물건 보죠? 근데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이쪽에 계약금 붙여 안 붙여? 안 붙이고. 만약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입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주는 경우가 있어. 그 어느 것도 다 뭐다? 계약금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줄 수 있고,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보증금이라고 하듯이 계약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3번은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이런 봐봐. 증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계약이거든요. 불요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불요식. 일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약서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줬다는 말의 뜻이 뭐죠? 계약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뭐가 있다? 계약을 뭘 했다?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증약금이라고 얘기하고, 위약금은요. 위약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특약이 있을 때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위약계약금은 교부자가 채무 불이행 시에 수령자가 위약벌로 몰수할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추가 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위약벌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갖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약금은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한다. 여러분 이것은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계약금은요. 이것은 약정 해제권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이라는 것을 바로 뭐란다? 유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셔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 뒤 갑은 그 부동산 소재의 주번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병이 매매의 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2배를 제시하자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줬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아마 문제를 쓰는 사람은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라는 말이 맨 위에 한번 줄 거봐. 계약금하고 중도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요 계약금이라고 착각을 해서 여기다 문제를 여기 배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알겠죠?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라고. 알겠죠? 자, 그럼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그런데 여기 뭐냐면 두 번째 쪽 끝에 보면 문제. 병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2배를 제시하자
그 다음에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죠. 병한테. 제2매수인한테. 등기해줬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줄거봐.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그러니까 3번은 봐. 을은 채고 없이도 거기 줄고 채고 없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것은 이행불능은 뭐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미 지금 뭘 받았어? 중도금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5번은요. 병이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7번 한번 보셔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얼마를 받았어? 1,000만 원을 받았죠? 1번. 을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을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갑은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OX. X죠?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 주면 안 되지. 얼마를 줘야 돼? 2천만 원. 배액이니까 배액 2천을 줘야지. 2천을. 알겠죠? 1번 틀렸죠? 2번. 매매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이다. 갑이 관할 가치 허가.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도금을 막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을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러면 위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는 한 줄거 봐. 여기 특약이 없어 뭐만 입증 뭐만 손받는다?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4번은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의 이행을 체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 봐봐. 이것은 이제 우리 신문에도 나왔죠. 우리 신문에 4번 우리 신문에 나온 것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매수인 있죠. 매수인은 중도금이 만약에 있으면 중도금 날짜가 이행 단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이행 단계. 여러분요. 반드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은 바로 뭐부터 줘? 잔금부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다 해봐.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이행 단계예요. 만약에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할 날짜가 이행 단계예요. 그런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언제가 이행 단계다? 등기 서류를 교부할 때가 이행 단계예요. 그래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 동시행이니까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그때가 매도인은 이행 단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니까 매도인이 잔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아직 매수인이 나한테 잔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럼 나도 등기서류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아직 매도인은 이행 단계가 아니다. 아니죠.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여전히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7번을 보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체고하고 그 다음에 줄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퀄 이행 단계 X 이 말이죠.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틀렸죠.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계약금을 뭐라고? 포기하고 갑과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왜? 갑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누가? 두 번째 첫 번째 끝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 을이 중도금을 지급. 우리는 갑과 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 단계에 있으면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9번을 보셔요. 매매 계약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왜?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등기 날짜가 2월 1일이다.
그러면 잔금 날짜도 당연히 며칠이다? 2월 1일이다. 동시행이니까. 2번.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여기 봐. 여기 이제 이게 588조고 58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줄게 1억이 남아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에 A가요,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5천만, 피보존 채권 5천만 원으로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을이 지금 1억을 줘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을은요, 을은 1번, 을은 위험의 한도예요. 그럼 위험의 한도가 얼마죠?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의 한도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럼 어떻게 한다? 2번요. 갑이 을에게 뭐라냐? 이 5천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를 제공하면은 을은 5천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3번은요. 만약에 갑이 담보가 없거나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담보가 없거나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한다? 이 사람은 그 5천만 원을요. 뭐를 하라고? 공탁을 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순서라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요.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해요. 전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럼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담보를 제공할 마음이 없거나 담보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 그 돈을 공탁을 하라고 얘기해. 3단계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2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을 때 매도인이 여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알겠죠? 3번.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어서 채무의 줄거와 채무의 이행비용 박스해봐. 바로 옆에 계약 비용 박스해봐. 채무 이행 비용하고 계약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무 이행 비용은 누가? 채무자. 계약 비용은 누가? 쌍방 이렇게 쌍방. 알겠죠?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알죠? 인도와 동시. 알죠? 그럼 어디서? 인도 장소. 맨 끝에 줄거 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아니에요? 인도 장소. 인도와 동시에 인도예요. 자, 그럼 봐봐. 이런 편의점 있죠? 편의점 와서 이러면 물건을 사죠. 껌을 받으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껌을 인도받을 때 돈을 주는 거죠. 그걸 인도 장소라고 그래. 그런데요, 껌이 있었던 장소, 창고에 가가지고 돈을 준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실 매매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인도 장소에서 주고받는 것이 인도 장소. 알겠죠? 인도 이렇게. 5번.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다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죠? 여기요. 그러면 어때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 한다? 그 돈 뭐 해놔라? 공탁을 해놔. 그래서 맨 끝에 공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은 담보 책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